그 다음에는 보텀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에서는 전체 배열의 크기를 쪼개나갔고 그 다음에 이 쪼개진 것들을 머지하면서 올라왔죠. 보텀업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일정 크기 단위로 계속 머지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씩 쪼개요. 그냥 애초부터. 탑다운 방식에서는 이렇게 두 개씩 정확하게 쪼개진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 한 개, 다른 개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거든요, 중간에. 그런데 보통업 방식에서는 애초부터 한 개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인접한 하나하나, 인접한 하나하나를 이렇게 머지를 하면서 두 개의 블락씩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 짜투리가 좀 남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결국엔 이 앞부분은 전부 다 정확하게 하나하나가 머지가 돼서 두 개 사이즈의 정렬된 블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씩 묶어가지고 다시 머지를 해서 네 개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끝에 짜투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네 개씩 머지를 해서 8개의 정렬된 블락을 만들어요. 아, 드디어 짜투리가 나왔네요. 얘는 두 개의 블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 8개, 2개의 블락을 머지해가지고 16개짜리 블락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16개짜리 블락들을 계속 머지를 해서 32개짜리 블럭을 만들면 되는데 이 경우는 오른쪽에 짜투리가 조금 있네요. 여기 올라온 짜투리. 그래서 16개짜리하고 여기 옆에 짜투리 있던 4개짜리랑 머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짜투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짜투리를 인정을 하면서 최대한 2n승 단위로 머지를 하는 거죠. 보통업 방식에서도 머지 오퍼레이션 자체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앞에 있는 코드랑 직접 비교해 보시면은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다를 이유도 없죠. 그런데 소팅하는 과정 자체는 약간 다르죠. 리커시브 콜이 일단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룹이 두 개네요. 바깥쪽 룹은 뭐냐면은 몇 개씩을 묶을 건지, 몇 개씩을 묶을 건지를 나타내는 거죠. 맨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씩을 묶을 거고, 그 다음에는 두 개씩 두 개씩을 묶을 거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씩 한 개짜리들을 묶을 거고, 그 다음 룹을 넣을 때는 2를 곱하기 때문에 두 개짜리를 묶을 거고,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요 두 개를 묶고 난 다음에 그 옆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곱하기 둘만큼. 왜냐면 처음에는 하나짜리 두 개를 묶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만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곱하기 2씩 로우를 계속 이동해 가면서 머지를 해 나가는 거죠. 머지할 때는 로우와 사이즈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레이어라고 하면 로우는 여기일 거고 여기가 로우 플러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이제 미드 머지 오퍼레이션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 두 블락을 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코드가 이 코드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상한 코드가 하나 더 붙었네요. 민. 이건 뭐 때문에 있냐면 오른쪽에 짜투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배열의 크기가 원래 요만큼이었다. 그러면 오른쪽 크기가 4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로우 플러스 사이즈 곱하기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하이가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원래 배열의 바운드를 넘어섰다. 이런 경우면 n-1과 민값을 구해서 끝 위치를 보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머지 오퍼레이션을 동작시키는 겁니다. 간단하죠? 보통업 방식이 코드는 좀 더 깔끔하죠. 근데 앞에서 봤듯이 탑다운 방식은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알고리즘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고 그런 알고리즘 디자인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보통업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베스트도 n로그 n, 에버리지도 n로그 n, 워스트도 n로그 n이죠. n로그 n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무조건 보장이 돼요. 대신에 메모리는 원래 배열의 크기 정도의 추가적인 메모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소트가 가능하죠. 스테이블 소트가 뭐였나요? 두 값이 같을 경우에는 두 개의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값이 작거나 같을 때 예를 들면 여기도 3, 여기도 3이 있었으면 여기 있는 값을 먼저 복사해주면 이 순서가 유지가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값이 같은 값일 때 왼쪽에 있는 게 먼저 들어가게만 보장을 해주면 이 순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머지 소트는 스테이블 소트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머지 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머지 소트에서 뭐 별다른 게 있을까? 복잡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여기서 뭐가 더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구현한 머지 소트 알고리즘을 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만일에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많이 정렬이 돼 있어요. 일부는 정렬이 안 돼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 정렬이 돼 있는 형태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2, 3, 6, 9, 1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각
이 조각을 머지하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머지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정렬이 돼 있잖아요. 이미 정렬이 돼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면 굳이 정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그냥 빨리 스킵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간단합니다. 여기가 로우, 여기가 미드, 여기가 하이 이렇게 올 텐데 얘와 얘를 얼른 비교하는 거예요. 어차피 왼쪽은 정렬이 돼 있고 오른쪽도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정렬돼 있는 거에서 가장 큰 수와 오른쪽 정렬돼 있는 거에 가장 작은 수를 비교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왼쪽에 있는 가장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두 개의 배열은 머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렬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바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처럼 6이 3보다 크기 때문에 이미 정렬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머지 소트를 탑다운으로 구현했다고 하면 계속 리커시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 남을 때까지 계속 리커시브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리커시브 콜 자체도 연산이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오버헤드가 걸려요. 이렇게 쪼개나가서 나오는 리커시브 콜이 주는 오버헤드하고 그냥 일정 사이즈가 됐을 때 인서션 소트를 돌려버리는 건 어떨까 이 생각인 거예요.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작은 사이즈의 배열에서는 인서션 소트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돌아가요.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돌려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 이하에서는 머지 소트 대신에 인서션 소트를 돌리는 게 효과적이다 하는 어떤 스레숄드를 찾는 거예요. 그 스레숄드를 찾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사이즈에 도달했으면 더 이상 리커시브하게 머지 소트를 동작시키지 말고 그냥 인서션 소트를 동작시키자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배열을 쪼개고 오다가 하나 남을 때까지 쪼개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사이즈 이하가 되면 그냥 얘네들을 통으로 인서션 소트를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성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건 직접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정렬 알고리즘들은 일정 사이즈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뭐 인서션 소트를 돌린다든가 더 효율적인 다른 알고리즘을 돌리는 이런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많이 개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메모리 복사량을 좀 더 줄일 수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머지 소트 다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어딘가에다가 값을 한 번은 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지를 하면서 딴 곳에 복사를 하든 머지하기 전에 복사를 해놓고 원래 오리지널 배열에다가 머지를 해나가든 어쨌든 복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아예 복사라는 동작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처럼 먼저 복사를 하고 머지를 하고 복사를 하고 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두 블럭을 머지를 다른 배열에다 하고 다른 배열에 머지된 것 두 개를 머지를 해서 오리지널 배열에 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옥스 배열에다가 하고 그죠? 머지를 옥스 배열에다가 머지를 하고 이 옥스 배열에 있는 값을 머지를 해서 오리지널 배열에다가 머지를 하고 오리지널 배열에 있는 값들을 또 머지를 해서 옥스 배열에다 하고 이런 식으로 머지하는 대상을 계속 오리지널 배열로 머지해오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옥스 배열에다 한 번은 오리지널 배열에다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게 되면 어딘가에 복사하는 동작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리지널 배열에 하도록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머지 오퍼레이션도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까지는 앞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 머지를 했죠. 또는 뒷부분을 복사해서 뒤에서부터 머지할 수도 있고요. 머지를 해오다가 뒷부분을 가리키는 위치하고 앞에서부터 채워온 이 위치하고 두 개가 만나면 더 이상 복사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배열에다 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두 개의 연속된 정렬된 블럭을 다른 배열에다가 이렇게 머지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다 남아있는 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 남아있는 값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데스티네이션에다가 복사를 하는 거, 요 코드가 하나 더 들어갈 뿐입니다. 약간의 뭐 배열의 인덱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이 전체를 머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리지널 배열하고 똑같은 배열 인덱스로 액세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들이 좀 생겼다는 것 뿐이고요. 여기 뭐 트루 폴스를 넣어놨는데 이게 폴스이면 옥스가 아니라 오리지널 배열로 머지를 해오라는 거고 트루이면 옥스 배열로 머지를 하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오리지널 배열로 해야 되니까 일단 폴스를 해서 한번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나 오리지널 배열로 머지를 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토글링 해가면서 폴스이면 트루로 트루이면 폴스로 머지하는 대상을 계속 바꿔주는 거죠. 그게 하나 바뀐 거고요. 앞에서 봤던 일정 스레솔드 사이즈 이하로 줄게 될 때는 인서션 소트를 돌리는 거 그건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어느 쪽으로 머지를 할 건지, 그래서 머지할 대상 배열을 하나 더 추가했죠. 이렇게 바꿔가면서 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스 위치도 바뀌겠죠.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서로 바뀌어가면서 머지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사를 하는 과정은 줄어들게 되죠. 이것도 돌려보면 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고 나니까 여기 기존에 한쪽만 체크해줬던 것이 양쪽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은요, 나중에 팀소트나 이런 데서 또 나옵니다. 이걸 괜히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메모리 복사량을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복사를 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부분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머지소트에서의 머지 오퍼레이션 동작에 보면 이렇게 한쪽만 체크를 해서 불필요한 복사를 이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코드를 그대로 살리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두 개의 블락을 머지를 할 때 한쪽은 옥수로, 왼쪽은 옥수로, 오른쪽은 오리지널 배열로, 오리지널 배열에 있는 값으로 머지가 일어나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무조건 옥스 배열, 오른쪽은 오리지널 배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왼쪽은 옥스, 왼쪽은 계속 옥스죠. 오른쪽은 오리지널 배열에서도 왼쪽은 또 옥스, 왼쪽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옥스 배열이 되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인서션 소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왼쪽이 옥스이고 옥스로 머지가 될 때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오른쪽이 복사된 형태여야 되죠. 오른쪽이 복사된 형태. 무슨 뜻이냐면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머지를 하는데 오른쪽이 복사된 형태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머지. 그래서 R2L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라이트 투 레프트 의미로. 반대로 왼쪽이 복사된 형태죠. 이 경우는 왼쪽이 복사된 형태일 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레프트 투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 방향이 계속 달라져요. 왼쪽으로 와서 다시 왼쪽으로 내려보내고 오른쪽으로 내려보낸 이 경우는 라이트 투 레프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옥스니까 라이트 투 레프트를 해야 되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내렸죠.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왼쪽은 옥스, 오른쪽은 오리지널 배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머지를 할 거니까 레프트 투 라이트를 해야 돼요. 또 얘도 다시 쪼개서 내려오면 다시 라이트 투 레프트, 오른쪽으로 내려온 경우는 레프트 투 라이트,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특징 알았죠? 왼쪽에서부터 내려왔으면 라이트 투 레프트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내려온 블락일 경우에는 레프트 투 라이트를 해가지고 머지를 하면 서로 정확하게 엇갈리면서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레프트 투 라이트 머지하고 라이트 투 레프트 머지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고요. 레프트 투 라이트 머지를 보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뒷부분만 남고 여기는 다 복사가 된 상황이라면 동작 안 하도록 하는 코드가 그대로 쓰였죠. 반대로 라이트 투 레프트일 때 여기만 남았을 때는 동작이 안 하도록 여기 짜투리가 남았을 때만 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머지 오퍼레이션이 그대로 쓰였고요. 이제는 레프트와 라이트가 좀 다르게 돌아가죠. 아까 코드에서는 그 레이어 전체가 폴스이거나 투루이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낫을 취해서 넘겨주면 됐는데, 지금은 왼쪽으로 내려갈 때는 옥스로 가니까 투루, 오른쪽으로 내려갈 때는 옥스가 아니라 오리지널 배열로 가니까 펄스, 이렇게 엇갈리게 왼쪽은 투루, 오른쪽은 펄스 이렇게 계속 내려보내주기만 하면은 얘가 알아서 그 값을 보고, 예를 들면 옥스로 머지를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라이트 투 레프트를 동작시키고, 라이트 투 레프트, 그렇지 않고 오리지널 배열로 머지를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레프트 투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동작시켜서 머지를 해오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온 경우, 오른쪽으로 내려온 경우를 판단해서 머지를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머지 오퍼레이션에서 복사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머지소트 트리에 대한 거를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머지소트를 하는 과정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면 또 재밌는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머지소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장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머지소트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머지소트 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